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죠. 이제 이 가을이 좋았는데 후딱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지휘자의 실전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또 합창음악의 기본 요건 마지막 챕터 남아있는 거 간략하게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휘자의 실전 중에서 지휘자가 준비할 단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지휘는 아름답고 조화로워야 합니다. 어떠한 지휘자가 지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부터 기본 자세부터 잘 가지고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지휘를 할 수가 있죠. 지휘자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기본 폼에서는 벗어나게 되면 아름답거나 조화롭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모든 자세가 그렇듯이 스포츠에서도 그렇잖아요. 기본 폼을 갖추기 전에 힘을 빼라. 힘 빼는 게 뭐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죠. 이 지휘자의 자세도 일단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힘을 긴장을 풀고 힘을 빼는 가운데에서 자세를 하나씩 잡아가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발간격. 밑에 발간격은 아주 편안한 상태로 서 계시면 되는데 보통 어깨 넓이 안에서 진행하도록 발을 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손잡이는 왼발을 약간 앞에, 왼손잡이는 오른발을 약간 앞에 두면 여러분들이 합창대원들, 찬양대원들한테 사인을 주기 약간 융통성이 있고 편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한 발을 앞으로 둔다. 두 번째, 몸의 중심은 뒤쪽보다는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몸의 중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럴수록 이제 파트원들에게 사인을 주기에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머리는 수직으로 잘 내리시고 옆으로 기울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어깨는 긴장을 풀고 편안히 늘어뜨리면 되고요. 여기 붙어있는 팔은 역시 어깨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깨가 긴장되면 팔도 다음대로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어깨, 팔, 손끝까지 힘을 뺀 상태에서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손목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이 손목으로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름답거나 조화롭지 못합니다. 못한 형태가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과 팔은 일체가 돼서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물론 손목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될 수 있도록 밝은 얼굴, 그 다음에 표현력이 풍부한 얼굴을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주름.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름이 패여져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지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마를 올려서 인상을 쓰거나 주름을 이렇게 짓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연주를 하는 노래를 부르는 합창대원들한테는 얼굴과 어깨에 긴장감을 가지게 돼요. 이 지휘자가 이 주름살이 자꾸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마의 주름은 생기지 않게 하라. 그래서 양발은 적당히 벌린 상태에서 굽히거나 숙이거나 또 발바닥을 띄었다 붙였다 하지 말아라. 보통 리듬치기 해가지고 발끄트머리를 떴다 붙었다 이렇게 탕탕 치는 분들도 계셔요.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발바닥은 탁 붙인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딱 중심을 잡고
자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를 하시면서 가사를 찌꺼리는 분들 계시죠. 저도 가끔은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부르면서 하시는 분 계세요. 육성으로.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대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원들의 소리를 잘 이끌어내는 게 목표죠. 아무리 지휘자가 능력이 있어서 답답하더라도 본인이 소리를 내서 따라 부르거나 짓거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단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얼굴 표정과 또는 가끔의 무건의 어떤 다른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입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휘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우쭐대지 말아라. 물론 지휘자의 능력을 갖추고 지휘자로서의 권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를 우쭐대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찬양대원으로 하여금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자세를 일단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지휘자의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자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세가 구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의 움직임이 따라 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손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합창음악의 기본 조건 마지막 시간 해석의 기본의 다섯 번째 해석의 기본인데 이 해석에는 폼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폼은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 즉 구절법과 분절법이 있는데 너무 생소하시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폼 중에 프레이징, 구절법은 어떤 의미로서의 구분을 짓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 프레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율적으로 한 단락이 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프레이징, 구절법이고 아티큘레이션, 분절법은 리듬의 구분입니다. 리듬, 한 리듬. 그래서 이 리듬은 결국 음악에 생명력을 부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한 리듬 안에 어떨 때는 스타카토로 부르고 어떨 때는 마르카토도 부르고 어떨 때는 테뉴토 꽉꽉 눌러서 부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표현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분절되어 있는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서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일인데 스타일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나오는 스타일이 있고 또 작곡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나오는 스타일이 있고 또 연주자, 지휘자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기본 요건 중에서 이 스타일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지휘자가 지휘를 하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고 또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노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휘자나 반주자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함께 조금 더 노력한다면 진정한 합창의 묘미를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합창 음악의 기본 요건 이론에 대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올라갈 거는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라는 제목으로 편곡된 찬양입니다. 이 제목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시편 60편 4절 말씀에 어떤 규절에서 일단 따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시편 60편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 제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banner of the cross. 그래갖고 십자가의 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가사의 내용 속에 보면
킹 오브 더 매나 해가지고 그냥 기가 아니에요. 왕의 기를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이 시대 시편 이 기자가 썼던 이 시대는 굉장히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십자가 군기 또 하나님의 군기를 앞에 두고 나가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형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기차고 행진곡스럽고 또 패기 있게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을 감상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